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전까지 살펴본 스팍 프로그래밍에서 처리한 그 RDD라든지 데이터 프레임을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또는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스팍 프로그래밍의 RDD나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RDD 관련 파이스팍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 프레임 관련 파이스팍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영상에 여기저기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본 동영상에서는 총괄적으로 이제 한번 정리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DD를 이제 읽어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만약에 스팍 컨텍스트의 변수를 sc라고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읽어드리는 것은 어떤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리는 거고, 그래서 명령어는 여기 있는 것처럼 텍스트 파일이라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경로를 부여하면 이 해당 경로에 있는 파일의 데이터를 이제 RDD로 읽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하는 것은 텍스트 파일에 대한 이제 대응하는 명령으로서 save as text file 해서 동일하게 이제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이 해당 RDD를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까? 요 경로에다가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팍은 그 분산 데이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한 개의 RDD가 한 개의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RDD가 있으면 이게 이제 요 경로에 있는 여기에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면 그 저장되는 파일의 이름이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팍이라는 것이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파일을 저장하는 명령어에서 지정해 주는 이 경로라는 것이 파일의 이름이 아니고 뭐냐 그러면 디렉토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word counter text file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word counter text file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word counter text file은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파트 00000 파트 000001 해서 이제 이 예제선 두 개가 생겼는데, 이렇게 두 개가 생기면 이제 각각을 뭐 이렇게 읽기가 좀 귀찮다 그렇게 하기, 그런 경우에는 이 파일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RDD의 명령어가 쿼리스, 그러니까 합친다는 뜻이죠. RDD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한 개의 RDD를 만들어서 한 개의 RDD, 그러니까 분산돼서 처리되고 있는 그 RDD의 파일들을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RDD를 합친다는 것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파일들을 합쳐서 그걸 파일들을 한 개로 만들어서 한 개를 이제 저장을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한 개의 파일로 저장이 되고, 이 파일을 읽으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파일이 여러 개로 저장되어 있든지 한 개로 저장되어 있든지 그거를 텍스트 파일로 읽으면 파이스팍이 알아서 다 읽어드리니까
스파크에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우리가 뭐 텍스트 에디터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검증하는 면에서는 파일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한 개 있는 게 훨씬 검증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또 남한테 뭐 전달하기도 좋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파일의 개수를 여기 있는 것처럼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코어리스라는 그런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파일의 개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읽어드리는 거나 쓰는 것에 있어서는 만약 스파크 세션의 변수를 스파크이라고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이 스파크의 메소드인 리드하고 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읽어드릴 수도 있고, 또는 데이터 프레임을 라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하고 라이트 할 때는 여기에 경로를 이제 지정을 해 주는 데 있어서 경로를 지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문서 형식을 지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 형식은 뭐 텍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제이슨이라든지 또는 파케이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 준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만약에 지정을 해 주지 않으면 여기에 보는 것처럼 파케이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스파크에서의 데이터 파일의 저장 형식은 이제 파케이가 이제 표준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를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그 CSV 파일을 읽을 때 옵션이 뭐라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옵션들을 지정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예제에 있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계산을 했으면 그 데이터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파케이 형식으로 어디다가 저장을 해라. 그럼 여기도 저장을 하라는 것에 그 경로의 마지막은 파일을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나타내는 거죠?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디렉토리를 찾아가면 dfwrite라는 디렉토리를 찾아가면 여러 개의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한 개만 안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RDD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파이스팍이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개의 그 워크 노드에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워크 노드에서 서로 분산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파일도 여러 개가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읽어 드릴 때는 옵션에서 뭐 예를 들면 헤딩이 있느냐 아니면 스키마를 자동적으로 추론을 해라 하는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서 자동으로 스키마를 추론을 해서 스파크이 읽어드리는 데이터 프레임의 스키마를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또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스키마를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마를 지정을 해 주기 위해서는 struct type이라는 데이터 타입과 struct field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하는데 struct field는 개별 칼럼의 그러니까 즉 필드죠. 개별 필드의 데이터 타입하고 데이터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한 개의 칼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 개의 칼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파이썬의 리스트로 묶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로 묶인 스트럭터 칼럼들이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데이터 프레임의
스키마를 결정을 한다 하는 걸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struct type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하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스키마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스키마를 만들었으면 이 스키마를 사용을 해서 해당되는 파일을 읽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라 하는 이제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스키마라는 이런 이제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직접 데이터 프레임의 스키마를 만들어서 데이터가 잘못 들어오는 것을 이제 방지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팍이 스스로 스키마를 추론을 해서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라이트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제 라이트를 할 수 있는데 뭐 가장 RDD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가장 그 쉬운 형태가 그냥 텍스트 파일로 읽어드리는 거고 또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실습이라든지 강의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처럼 CSV 파일, 콤마 separated value, 그러니까 콤마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개의 칼럼이 있는 데이터들이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읽어드리는 것, 또는 이제 JSON 파일 또는 Parquet 파일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SON은 이렇게 XML 딕셔너리 형태죠. 그래서 칼럼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값이 들어가고 칼럼 이름이 들어가고 값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워드 카운트를 한 그 결과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JSON 파일 형식으로 라이트를 하겠다. 그러면 워드는 스팍이고 워드 카운트는 33이고 워드는 더고 워드 카운트는 26이고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학생들이 잘 알겠지만 이제 XML로 읽어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앞에 그 해당 데이터가 뭘 나타내는지 하는 것하고 value하고 key하고 value가 서로 쌍으로 이제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고 전달하고 받아들이고 또는 이제 화면에 보여주고 함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XML 형식하고 잘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케이 형식으로도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케이 형식은 스팍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 형식이고요. HBase 같은 빅데이터 DB에서 사용하는 이 칼럼 지형의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의 행에 로우에 무슨 데이터가 있느냐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로 또는 이제 행 또는 뭐 우리말 또 다른 말로는 레코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로우를 기본 단위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또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나 파일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식인데 빅데이터 쪽에서는 칼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칼럼 또는 열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필드를 기준으로 기본 단위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식이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HBase라든지 뭐 그런 빅데이터 DBMS 등이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 구조인 겁니다.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파케이도 칼럼 지향의 데이터 저장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케이는 우리가 열어보면 그 안에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세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 문서 편집기를 통해서 열어보면 그 데이터 형식을 데이터 값을 이제 눈으로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파케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그 데이터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내부적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함에 있어서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이제 읽어드리는 것은 RDD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텍스트 파일은 이제 한 개의 행을 한 개의 칼럼으로 그냥 RDD의 하나의 원소로 읽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RDD의 한 개의 원소, RDD의 원소라는 것은 이렇게 RDD가 있으면 이렇게 각각의 행을 나타내는 것들이 이제 RDD의 원소인 거죠. 원소를 이걸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칼럼이 이제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럼이 한 개인 그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그 칼럼의 타입은 항상 뭐죠? 문자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 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리거나 라이트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칼럼은 한 개밖에 없고 그 칼럼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뭐죠? 문자열, 스트링 타입을 가진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RDD를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분산 데이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파티션의 개수가 여러 개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려면 귀찮다 아니면 남한테 전달해 준다든지 그런 경우엔 귀찮다 그러면 이제 코어리스에서 한 개로 합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리스 1 그렇게 하면 물론 뭐 RDD인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 파일이고 그걸 CSV나 아니면 뭐 JSON 파일로 할 때도 파일의 개수가 한 개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거나 서로 그냥 다른 방식으로 전달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부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버라이트하고 어펜드. 오버라이트는 다시 이전 값을 다 지우고 그게 새로 이제 다시 쓰라는 거죠. 그 기존 파일 값들을 지우고 다시 쓰는 거고 어펜드는 말 그대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때 어펜드 하면 그 뒤에 계속 붙잖아요. 그런 거 하고 마찬가지로 디렉토리에 파일이 여러 개 생긴다 그랬죠. 물론 코어리스 1 해서 개수를 정해주면 그냥 한 개만 생기기도 하지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전에 생긴 파일이 있으면 거기에 새로운 파일들을 추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라이트 하는 모드의 값을 이렇게 정해주지 않으면 여기에 보면 이제 모드는 안 정해졌죠. 그래서 모드를 이제 정해준다는 것은 여기에 포맷 다음에 보통 이제 뭐 경로를 정해주기 전에 정해주니까 모드 이렇게 해서 오버라이트 이렇게 하면은 이전 값들을 다 지우고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버라이트가 아니라 예를 들면 어펜드를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새로운 파일들을 이제 추가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이제 모드나 이 예제에 있는 것처럼 오버라이트나 또는 어펜드나 같은 모드를 정해주지 않으면 스팍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 이전에 작업한 그런 디렉토리가 있으면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already exist 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디렉토리가 이미 존재한다 해서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념해서 스팍 프로그래밍을 하면 예상치 않은 오류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오류가 생기면 잘못하면 내가 굉장히
뭔가를 잘못한 모양이다. 프로그램의 그 데이터 처리 과정에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죠? 그 경로의 디렉토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니까 뭐 별게 아닌 오류죠. 그래서 그걸 유념을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미 그 디렉토리가 있으면 뭐 새로운 여기 라이트 세이브하는 경로를 새로운 디렉토리 이름을 주든지 또는 라이트하는 모드를 오버라이트를 하거나 또는 어펜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